전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기록. 이것은 과연 기적인가? 한 편의 영상이 인터넷을 강타했습니다. 폭우에 잠겨버린 대한민국의 도시. 그 충격적인 순간이 담긴 영상은 단 하루 만에 3천만 회 이상 재생되며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영상이 인류의 기존 상식을 산산조각 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폭우 현장이라고 하기에는 그곳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풍경, 말을 잃게 만드는 고요함, 그리고 기존의 모든 상식을 깨부수는 순간, 이 영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었고 전 세계를 거대한 감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과연 그 영상에 담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전 세계인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이 영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뉴욕의 마철로에 둘러싸인 사무실, 도시계획 전문가 마크 존스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의 최신 소식과 영상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실패한 도로 정비 사업, 교통체증 완화 대책, 그리고 재난 방지 성공 사례까지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는 셀 수 없이 많았고 마크는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는 아침을 맞이한 그는 컴퓨터를 켜고 SNS를 둘러보다가 하나의 영상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기록적인 폭우. 낯선 제목에 그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폭우를 기록한 영상이야 전 세계에 널려 있었고 특별히 희귀한 자료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반쯤은 가벼운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시작된 순간 마크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화면에 못 박혔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 뒤덮고 있었고 맹렬한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비는 마치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인도는 이미 흙탕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차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타이어는 물에 잠겨 마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힌 듯 힘겹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창문에는 쉴 새 없이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도시 전체가 잿빛 데일에 쌓인 듯 보였습니다. 마크는 처음에는 이것을 그저 단순한 자연재해 영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군중을 비추기 시작한 순간 그의 예상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당연하게 예상했던 혼란이나 아수라장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지하철역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걷는 그들의 발걸음은 더뎠지만 흔들림 없이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소리치거나 서로를 밀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움직이는 재난 상황이라면 불안과 초조함이 번지는 것이 당연한데도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저도 모르게 화면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그 광경에 몰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듯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앞서가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군중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이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서가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카메라는 입구역 내부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젖은 바닥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한 줄로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들. 그 속에는 아이를 안은 어머니에게 슬며시 손을 내밀어 부축하는 사람, 무거운 짐을 든 사람에게 기꺼이 길을 터주는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행동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듯한 행동 하나하나가 마크의 눈에는 그 어떤 극적인 장면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에게 충격을 준 것은 폭우라는 자연의 위협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재난 속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을 평생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마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저편에 펼쳐진 곳은 잿빛 구름에 뒤덮인 서울의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맹렬한 비는 그칠 줄을 몰랐고 인도와 차도는 순식간에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 솟아있는 빌딩 숲은 하얀 비의 장막에 가려 희미해졌고 도시의 활기는 점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직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물보라를 가르며 빛나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폭풍우에 갇혔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에서는 사람들이 조금도 소란을 피우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비명도 분노의 찬코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존재한 것은 오직 양보와 침묵뿐이었습니다. 영무원이 메가폰으로 지시를 외치자 사람들은 즉시 그에 따랐고 누구 하나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동반한 어머니의 앞에는 자연스럽게 길이 열렸고 발걸음이 불편한 노인의 곁에는 주위 사람들이 은근슬쩍 다가가 보폭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은 본래라면 극심한 혼잡으로 가득해야 할 터인데도 기묘한 평온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우산이 부딪혀도 누구 하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고 조용히 각도를 틀어 서로를 비켜갈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심한 배려들이 하나하나 쌓여 전체의 신비로운 정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크는 그 광경에 숨을 죽인 채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윽고 카메라는 다시 웍구네로 전환되었습니다. 젖은 바닥을 조심하며 사람들은 한 줄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잠시 발을 멈추면 뒷사람은 묵묵히 기다려주었고 다시 걷기 시작할 때도 서로를 밀치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슬며시 나이 든 여성에게 손을 내밀어 부축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일상의 한 부분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마크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강렬한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치 하나의 의지에 이끌리는 것처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의 눈에는 그 이유가 단순히 잘 갖춰진 재난 대응 시스템이나 경비, 체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가치관이 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카메라 렌즈 위로 굵은 물방울이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행렬은 흐트러짐 없이 조용히 그리고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인 것처럼 서로를 걱정하며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그 모습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차오르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잘 훈련된 군대 같잖아. 영상을 응시하던 마크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폭우 속에 노출된 수천의 인파는 누구 하나 당황하지 않고 대열을 지키며 조용히 대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혼란이나 충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시에 순응하고 서로에게 양보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마크의 대리에는 고국 미국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뉴욕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을 때 역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고성이 오갔고 사람들은 먼저 출구로 빠져나가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거대한 파도를 이루었습니다. 사소한 충돌이 삽시간에 큰 혼란으로 번졌고 질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의 혼돈을 똑똑히 기억하는 마크에게 서울의 영상 속에서 목격한 광경은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무질서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눈앞의 영상은 더욱 강렬하게 그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이윽고 영상은 역 앞 광장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층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의 우산을 나누어 쓴 채 어깨를 맞대고 조용히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온기를 공유하는 그 모습에 마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자신의 우산을 남에게 내어줄 여유 따위는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급급해 타인에게까지 손을 내미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거리의 상점과 공공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떤 가게는 자신의 출입문을 활짝 열어 흠뻑 젖은 시민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또 다른 가게 앞에는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는 팻말과 함께 우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해나 이득을 초월한 이러한 행동들의 연속에 마크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영상 전체에서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공기가 흘러나왔고
그 문화가 얼마나 이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그는 다시 한번 통감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마크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화면 너머로 지켜보고 있을 뿐인데도 그곳에서는 확실한 사람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차가운 피를 맞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 기묘한 감각. 그는 그 불가사의한 느낌에 당황하면서도 이것이야말로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썸네일에 적혀있던 한 문장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처음 봤을 때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느꼈던 그 문구가 이제는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질서와 침묵 그리고 배려로 가득 찬 저 광경. 그것은 이제 기적이라고 불러도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의 가슴을 뒤흔든 그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SNS에 게시된 영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다음 날에는 3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놀라움과 감동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위대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인류의 모범이다. 그 하나하나의 댓글은 서울 시민들의 모습에 대한 진솔한 찬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세계의 주요 언론들도 아따투어의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한 신문은 한국인들의 질서 있는 대피라는 제목을 일면에 내걸었고 그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대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아시아의 뉴스 사이트에서는 한국인들은 왜 혼란에 빠지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전문가의 분석 기사가 실렸고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서울의 폭우 영상에 전 세계가 눈물 흘린 이유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모여 그들의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조회수의 증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증거였으며 우리도 저들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논의를 각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 영상을 교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고 최종적으로는 20개국 이상에서 재난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크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이러한 현상을 냉정하게 지켜보면서도 한 나라의 행동이 이토록 거대한 국제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SNS상에는 더욱 구체적인 반응들도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폭동이 일어나고 부상자가 속출했을 것이다. 이 침착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 대한민국이 기적을 만들 수 있느냐고? 그 답을 지금 본 것 같다. 등 찬사와 경탄이 뒤섞인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영상 감상평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충격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거대한 반향을 지켜보며 자신이 처음에 받았던 충격을 되새겼습니다. 그때 마음에 떠올랐던 기적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전 세계인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기획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아도 그것은 단순히 시민의식이 높은 행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가휘사회적 현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협력과 질서 있는 행동은 결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교육,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 올린 가치관의 축적이 있어야만 비로소 탄생하는 것이라고 마크는 다시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한 나라의 사건이라는 틀을 넘어 전 세계에서 배움의 상징으로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재난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 무거운 질문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침묵으로 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크의 가슴에는 깊은 감동이 남았고 잊고 하나의 생각이 싹 텄습니다. 만약 내 나라의 시민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어떻게 느낄까? 과연 우리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무겁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찬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편 그 영상에 대한 다른 시각의 반응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일부 언론은 한국인들의 행동은 분명 훌륭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에는 질서의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와 같은 도발적인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투비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한 질서는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킨 대가로 성립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고
모두가 똑같이 행동해야만 하는 사회에는 어딘가 숨막히는 구석이 있습니다. 분명 한국인들의 행동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인 이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발언은 순식간에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크 역시 그 목소리에 적잖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느꼈던 감동은 분명한 것이었지만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생각이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광경이다. 하지만 정말 순수한 배려심만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마음 깊은 곳에 의문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는 동안 그의 시선은 다른 측면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 속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 대열을 이탈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그 모습은 감동적인 동시에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즉 눈치 문화 이 단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행동을 취했다면 주위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 질서정연한 광경에는 빛과 동시에 그림자도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럽의 언론은 한국의 질서는 사회 전체의 경직성을 의미한다. 개인의 창의성은 그 대가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라며 한층 더 파고든 논조를 보였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서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었을 때 마크는 깊이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한때 영상을 보고 가슴에 새겼던 그 말은 이제는 다른 의미를 띤 채 그의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인가? 아니면 집단주의의 압박이 낳은 강제된 질서인가? 찬사와 비판의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SNS상에서도 논쟁은 갈라졌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비판하는 것은 오만하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지나친 집단주의와 눈치 문화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논쟁으로 번져가는 양상을 지켜보며 마크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가슴에는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전문가로서의 탐구심과 인간으로서의 호기심 양쪽에서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 질서정연한 대피 모습은 분명 감동적이었지만 그것이 정말 순수한 배려심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아니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따를 수밖에 없는 눈치와 동조 압력 이후 결과였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다른 것이 한국 문화를 30년 이상 연구해 온 에리카 교수의 논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그 연구는 마크가 품고 있던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교수에 따르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에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정정이라는 독특한 유대감이 존재하며 그것이야말로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구 사회가 동조 압력이라 부르는 현상은 한국에서는 우리를 지키려는 마음과 정으로 이해된다. 논문에 적힌 그 한 문장을 읽었을 때 마크는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품고 있던 강제된 질서라는 의구심이 반드시 올바른 해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교수의 연구는 한국의 역사에도 깊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그리고 혹독한 자연재해.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으며 그때마다 함께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특히 국가 부도의 위기였던 IMF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여 나라를 구했던 사례는 이러한 우리 정신의 가장 극적인 발현이었습니다. 나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저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라는 가치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의란 단순히 개인을 억누르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서로에게 양보하는 모습에는 강제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의식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크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민방위 훈련이나 단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헌신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오랜 시간의 축적이 현대 한국인들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에 마크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집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고 경쟁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문화입니다. 그것 또한 인류 사회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혹독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함께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상이 깊이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마크는 조용히 논문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나라에서는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고 가르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그것이 때로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저 문화는 결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살아남기 위한 오랜 역사가 낳은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깊은 이해가 마크의 가슴에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마지막에 적힌 한 문장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인의 행동은 기적이 아니다. 역사와 문화가 빚어낸 필연이다. 그 문장을 접했을 때 마크 안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리카 교수의 연구를 읽어 내려가면서 마크의 탐구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와 정의정신이 한국인의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구체적으로 왜 사람들은 그토록 침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재난 교육과 심리학 관련 자료들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인의 침착함을 뒷받침하는 3가지 기둥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는 재난 대비 훈련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정기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며 지진이나 폭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 맞는 행동 요령을 배웁니다. 그 철저함에 마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재난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일로 상정되었고 반복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몸에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혼란에 빠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크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사회적 증거의 효과였습니다.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패닉에 빠지면 그 동요는 순식간에 번져나가지만 반대로 침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경우 그것이 당연한 기준이 되어 군중 전체가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크는 그 영상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모습을 보며 같은 보폭으로 걷고 있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누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 침착함이 조용히 서로에게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기둥은 품앗이와 정의 문화였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어려울 땐 서로 돕는 것이라는 의식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마을의 대청소나 공동작업을 통해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가치관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마크는 한 전문 서적에 적힌 문장을 읽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에게 타인을 돕는 행위는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일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말이야말로 영상 속에서 보았던 광경을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기둥이 서로 맞물리면서 저 기적과도 같은 행동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마크는 그 구조를 이해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 침착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교육과 심리, 그리고 문화가 오랜 시간을 들여 함께 빚어낸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혼란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넘어선 인류사회의 위대한 지혜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마크의 가슴은 조용하지만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침착한 행동의 배경에 교육과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 마크였지만 동시에 그것이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현실에도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였습니다. 재난 시 대피에는 체력이 요구되지만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안전한 대피를 도울 인력이
해마다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폭우 재해에서는 노인들이 대피가 늦어져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그 질서정연한 대피 행렬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겨움과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마크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문제였습니다. 서울은 이제 다국적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난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침착하게 행동한다 해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소외되는 외국인들이 고립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질서 있는 행동도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마크의 가슴속에 조용히 싹텄습니다. 지역 사회의 유대감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는 품앗이 정신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도 드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서로 돕는 문화의 토대가 무너진다면 한국 사회의 강점인 그 독특한 문화 역시 점차 힘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희망이 될 만한 새로운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을 의무가 아닌 지역 축제처럼 즐기는 형태로 바꾸는 시도입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해 놀이를 섞어가며 배우는 활동은 지역의 유대감을 다시금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상부상조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SNS를 활용해 대피 정보를 공유하거나 지원을 호소하는 움직임은 새로운 시대의 품앗이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크는 이러한 과제와 희망 양쪽에 눈을 돌리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통과 혁신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질서의 이면에는 분명 약점도 존재하지만 그것을 보완하려는 노력과 지혜 또한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멈춰서지 않고 미래를 향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크의 눈에 희망으로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지 몇 주가 지나도 마크의 마음속에서 서울의 그 광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줄을 서고 서로에게 양보하며 조용히 대피하던 사람들의 모습.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지금도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난 기록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사회가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한국인들의 모습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다. 마크는 점차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분열과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영상에는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조화와 상생, 그리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침착함은 단순한 훈련이나 제도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저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길러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과정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마크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 그 말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품고 있는 동경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SNS 댓글창에는 다음 생은 반드시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사회를 우리나라에도 만들고 싶다와 같은 목소리가 수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마크는 그 질문을 어딘가 과장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저 모습은 기적이 아니라 노력과 문화의 축적이 낳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분열이 일상화된 지금의 세상에서 본다면 그것은 분명 기적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라고 마크는 깨달았습니다. 4월의 폭우 영상은 마크에게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기획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진심으로 이상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슴에 싹 텄던 동경은 지금도 그의 발걸음을 조용히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지탱하는 사회를 나도 나의 나라에서 실현하고 싶다. 마크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